자, 여러분들 일단 자기소개예요. 자기소개를 생각보다 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기소개는 나에 대한 소개이죠. 그리고 이 면접은요, 제가 강조합니다. 뭐냐면 오피셜한 대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대화는 사실 면접관과 여러분들 간의 대화인 거죠. 사적인 대화가 아닌 거예요. 오피셜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대1의 대화이고요. 그리고 오피셜하기 때문에 나에 대한 소개를 할 때도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는 얘기를 보통은 여러분들 소개팅에서 하실 때는 저는 이런 관심사가 있고요. 뭘 좋아하고요. 뭘 별로 안 좋아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회사에서는 그런 게 궁금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무적으로는 어떤 모습일까가 궁금한 거예요. 직무적으로.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렇게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혹은 이러한 강점이라던가 장점 등을 통해서 우리 회사에 이런 식으로 기여하거나 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소개할 때는요. 조금 조심해 줘야 될 사항이 2가지 정도가 있는데 지나치게 개인의 관심사를 열거하지 않을 것이고요. 2번째는 여러분들 자기소개잖아요. 그런데 지원 동기 같이 답변하지 않을 것. 이건 지원 동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개인의 관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별로고요. 지원 동기다 보니까 보통은 회사에 장점들을 막 나열을 많이 합니다. 아닙니다. 이건 지원 동기 시간에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소개이기 때문에 저는 예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풀어나가면 좋으냐면 보통은 본인의 이름은 저의 이름을 이렇게 쓸게요. 요 앞에 저를 수식하는 수식 어구를 써서 저는 뭐뭐한 누구입니다 라고 이제 나타내죠. 또는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이름 대신에 번호라던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저는 어떤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이러한 강점 또는 장점을 지닌 사람입니다. 예를 들게요. 저는 호기심이 강하고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늘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말고요. 그 일례로 경험에 따른 근거를 제시를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2번째는 저는 이러한 강점이 있습니다. 2번째는 또 이러한 강점과 장점이 있습니다. 또 경험 근거를 제시를 해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클로징으로 이러한 강점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또는 장점과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KB은행에서도 제가 이런 식으로 일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라거나 혹은 이런 식으로 저는 성장하고 싶습니다. 라는 식으로 마무리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해당되는 회사에서의, 즉 KB은행에서의, 국민은행에서의 나의 모습으로 마무리를 클로징이라고 할게요. 해줄 것. 이런 식으로 해나가면 여러분들의 훌륭한 자기소개가 돼요.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직무적으로 뭘 좋아하는지 또는 직무적으로 어떤 강점이 있는지 무슨 장점이 있는지를 2가지 정도를 파악을 해서 해당 장점과 강점을 발휘했던 경험들이 있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근거로 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마무리를 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원 동기예요. 지원 동기도 여러분들이 이 회사에 지원하는 동기를 제가 물어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일단 그냥 들어가고 싶으니까. 그리고 딱히 KB국민은행이라는 느낌보다는요. 금융권에 오고 싶습니다라는 느낌이 좀 강해요. 그리고 혹은 그냥 정처 없이 무작정 취업을 해야 되니까 보통의 이런 답변들을 많이 하곤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명확하게 지원 동기가 KB국민은행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특히 디지털과 데이터 직렬 같은 경우에는
타 회사로도 갈 가능성과 그다음에 이제 루트나 뭐 경우가 많은데 왜 금융권에서 디지털을 하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에 좀 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 동기가 명확해야 돼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의 관심사라든가 흥미, 그 다음에 경험에서 배양된 역량들이 있겠죠. 자,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KB국민은행에서 현재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냐.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사업 분야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이런 역량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직무나 이런 사업을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원 동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요. 너무 KB에 대해서 IR이 막 얘기하는 것처럼 기업 홍보팀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처럼 너무 KB가 잘하는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하고자 하고 있는 사업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길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길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이렇게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금융권을 꿈꾸는 이유가 우선은 되게 트렌디해요. 그래서 변화라든가 산업에 대해서 선도를 해나가는 모습들에 대해서 굉장히 나한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고객들에게 고부가 가치를 심어주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거에 가장 알맞았었던 게 금융산업이었고 그 중에서 KB는 예를 들게요. 저는 이제 어떤 걸로 들어볼까요? 제가 만약에 이제 뭐 경영 전략적으로 지원해봤다라고 예시를 들게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한 해의 방향성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KB는 지금 현재 1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리딩뱅크입니다. 다시 명실상부한 리딩뱅크로 자리를 잡았어요. 이 전략에 따라서 내가 리딩이 될지 아니면 진짜 다시 뭐 2등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이런 부분에 따라서 나아졌기 때문에 저에 해당된 비슷한 일화와 경험이 있다. 이거를 통해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역량이 있다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지원을 했습니다. 라는 식으로 가거나 결국에는 내 경험과 배양된 역량이 이 직무를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 그게 곧 지원 동기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직무에 대한 분석이 너무 명확해야 되고요. 그리고 회사에 대한 분석도 정말 면밀히 하셔야 돼요. 다 듣고 봤더니 KB국민은행이 아니라 다른 은행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결론이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딱 읽어봤더니 진짜 KB만의 인이 되었네. 이런 식의 느낌이 되도록 여러분들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 겁니다.